자, 2강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1강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했고요. 그래서 합산과세, 합산하는 게 6가지가 있었죠. 이거는 소득의 발생 빈도가 반복적이다, 계속적이다. 합산하여 무슨 소득으로 과세한다? 종합소득으로 과세한다. 자, 2번까지만 알아도 분류과세는 30년 만에 퇴직금을 받았다, 5년 만에 땅 팔았다. 이거는 일시적,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종합소득과 어떻게 한다? 다른 소득이죠? 다른 소득과는 분류하여 소득별로 과세를 합니다. 분류라는 뜻은 뭐다? 합산하지 않고 구분하여 소득별로, 퇴직소득 따로, 양도소득 따로 이렇게 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1번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계속적,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소득으로 묶여있죠? 계속적, 반복적 소득은 이렇게 6가지를 열거해서 종합과세합니다. 종합소득세를 내고, 이에는 어쩌다 한번 일시적, 그리고 또 어려운 용어로 우발적, 어쩌다 한번 이렇게 됩니다. 결국은 공통사항은 뭐다? 소득이에요. 다 소득. 이거를 학자들이 설로 뭐라 그런다? 계속적 반복적인 소득만 묶어서 이거를 소득 원천설이라 그래. 이게 무슨 뜻이다? 소득의 원천이 뭐다? 계속적 반복적인 소득이다. 6개를 얘기하죠. 그 다음 뭐다? 순자산 증가설, 순자산 증가설. 다 사용하는 게 아니라 소득세는 일부만 사용합니다. 2개만 어쩌다 한번 생기는 거. 그래서 원칙은 뭐다? 6개. 소득 원천설을 근거로 해서 세금을 매기는 거고, 이거는 뭐다? 일시적, 우발적인, 이것도 소득이잖아요. 소득. 이거를 순자산 증가설 전부 사용하는 게 아니라 8개 외에 법인들은 수없이 소득이 많겠죠? 그러나 이 소득세는 8개만. 그럼 결론은 뭐다? 이거를 전부 뭐라 그래요? 순자산 증가설이야. 순자산 증가설. 이렇게. 그래서 6개는 뭐다? 소득 원천설이라 그러고, 순자산 증가설 모두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어쩌다 한번 생기는 거 일부 2가지만 사용한다. 시험하고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 뭐라 그래요? 순자산 증가설이다. 소득이 있으면 진짜 자산이 늘어나잖아. 그 중에서도 계속적 반복적인 거는 뭐라 그런다? 소득 원천설. 그리고 전부 사용하는 거냐? 일부 2가지. 자, 요 정도만 알아두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1번. 자, 소득세는 개인, 법인 하면 안 돼요. 개인이 얻은 소득에서 부과하는 지방세 하면 안 되죠. 국세. 그리고 소득세는 개인별로 과세합니다. 개인, 다리별로 과세한다. 자, 원칙적으로 개인을 단위로 과세하는 소득세입니다. 그리고 부부 또는 세대 소득을 합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부 간에 공동사업을 하더라도 원칙은 뭐다? 개인별로 세금을 과세한다. 그래서 소득세를 개인 단위로, 즉 개인별로 과세 않습니다. 세대 소득을 합산하지 않는다. 단 공동사업은 합산합니다. 이런 건 알 필요도 없다고요. 자, 그 다음 중요한 거는 징수 방법이다.
그래서 소득세는 세 가지를 합쳐서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종합소득세, 하나는 퇴직소득세, 하나는 양도소득세. 스스로 알아서 신고, 납세하는 세금입니다. 신고도 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제도다. 언제? 항상 과세기간. 소득세는 과세기간 용어가 존재한다. 언제까지? 1월 1일부터 말일까지. 그래서 1년 번 소득을 언제까지 신고 납부한다? 해가 바뀝니다.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말일까지 이렇게 하는 신고를 무슨 신고라 그래요? 확정신고. 그럼 여러분들이 회사를 다닌다. 급여를 계속 받죠? 급여 줄 때마다 세금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1년 단위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몇 월 며칠이에요? 12월 말일. 끝나는 때 뭐다? 세금 낼 의무가 성립해서 이 기간 동안 뭐한다? 신고합니다. 신고하면 무조건 뭐다? 확정된다. 아주 중요한 지문이에요. 별 딱 붙이세요. 그럼 소득세는 납세할 의무 성립되는 시기는 언제다? 소득을 지급할 때 그러면 큰일 나요. 과세 기간이 뭐다? 끝나는 때 12월 말일. 그럼 12월 말 시점으로 연말 정산을 한다고요. 그래도 연말 정산을 해서 돌려받을 세금은 돌려받고 추가 납부 세금이 있으면 항상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말일까지 무슨 신고를 해야 된다? 확정신고. 그래서 모든 세금은 신고하면 확정됩니다. 그럼 엉터리 신고하더라도 확정을 시켜. 그래야 돈이 들어오죠. 그 다음 세무조사가 들어갑니다. 조사가 들어가죠. 그죠? 그래도 추가 납부세액이 있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산세를 붙여서 소득세를 늘려버립니다. 그래도 원칙은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납세할 의무가 성립되고 그 다음 신고하면 아무 때나 신고하는 게 아니에요. 5월 1일부터 5월 말일까지 신고하면 확정된다. 만약에 무신고하면 당연히 무신고하면 세무조사가 들어가죠. 무신고하면은 가산세를 붙여서 정부가 결정합니다. 모든 신고 납부하는 세금 무신고할 수도 있잖아. 그럼 무신고하면 뭐를 붙여서? 가산세를 붙여서 무슨 징수해요? 보통징수합니다. 지방세는 보통징수, 국세에서는 용어가 뭐라 그래요? 정부 부과. 부과가 뭐다? 결정. 정부가 결정할 때는 가산세를 붙입니다. 그래서 결정해서 부담시킵니다. 지방세는 보통징수. 그래서 무신고하거나 적게 신고하면 항상 세법은 뒤에 뭐가 나와? 가산세. 소득세니까 소득세에 가산해서 지방세는 보통징수, 국세는 용어가 뭐다? 정부 부과. 공통사항은 뭐다? 고지서 발급. 고지서에 의해서 세금을 징수하는 것을 지방세는 보통징수, 고지서로 통보해서 걷어간다고요. 보통징수, 국세는 정부부가. 예를 들어서 소득세가 100만 원이야. 그럼 무신고했다. 자, 무신고했어요. 그럼 무신고 가산세 몇 프로? 20%. 그럼 가산세가 얼마부터? 20만 원. 20만 원. 그럼 소득세는 얼마로 결정됩니까? 120만 원. 120만 원 세금 내라고 고지서 발급. 국세는 정부 부과, 지방세는 보통징수.
앞에서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연습했네요. 자, 소득세는 비례세율이 아니라 초과누진세율이다. 과세표준이 초과될 때마다 세율이 높아지는 거죠. 왜? 원칙이 합산나는 거니까. 초과누진세율 항상 이거 암기해야 돼요. 6에서 45%, 8단계. 그래서 숫자는 세법은 엄청 많아요. 억지로 암기하면 안 돼요. 느낌으로 계속 반복해서 보셔야죠. 외울 때는 그래도 6, 8, 48, 9구단이 틀렸죠? 6, 8, 45 이렇게 외우세요. 6, 8, 48이 아니라 45, 8단계 누진세율 구조로 돼 있다. 다만 양도소득세. 이 소득세는 양도소득세가 빠졌으니까 종합소득세를 얘기합니다. 양도소득세는 투기 방지를 위해서 만든 거잖아. 자산의 종류, 등기 여부, 부유기간에 따라 원칙은 6, 8, 48, 45 누진세율을 쓰고 비례세율도 둘 다 센다. 그럼 양도세, 미등기 양도다. 양도소득세, 등기를 안 하고 팔았다. 미등기 양도하면 세율이 과세표준의 70%까지 뺏어가. 그래서 이거를 비례세율이라 그래. 예를 들어서 과세표준이 1억이다. 1억이 나왔어. 그럼 70%면 양도세액이 얼마 나와? 7천만 원 신고납부해야죠. 이렇게. 그래서 양도소득세는 원칙은 뭐다? 누진세율. 투기 방지 등을 위해서 비례세율 구조로 돼 있다. 그래서 양도세 세율 구조는 어떻게 정리해야 돼요? 비례세율. 비례세율과 양도세는 누진세율 구조로 돼 있다. 비누. 그러나 소득세는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만 되어 있다. 자, 이렇게 되고요. 자, 5번 과세 방법으로 들어갑니다. 자, 현행소득세는 원칙이 뭐다? 계속적 반복적인 거는 종합과세. 종합과세가 뭐라 그랬다? 6개 소득을 합산해서 종합과세, 즉 무슨 세금을 납부한다? 종합소득세를 원칙으로 하며 퇴직소득, 양도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따로 구분해서 과세하는 것을 뭐라 그런다? 분류과세. 이거는 어쩌다 한번 생기는 소득이므로 합산하면 일로 가면 큰일 나죠? 왜? 누진세율이니까 너무 세금이 많이 나와서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거는 어쩌다 한번 생기니까 생기는 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구분해서 과세한다. 합산해서 그러면 안 된다. 자, 과세 방법 두 가지가 있죠? 종합과세 몇 개? 6개. 이자를 받았다. 이자. 주식을 갖고 있다. 배당. 자, 사업한다. 사업. 급여를 받았다. 근로. 연금 받았다. 연금. 나머지는 기타 소득. 그래서 항상 소득세는 1년 단위로 어떻게 한다?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을 종합과세. 1년에 한 번 무슨 세금을 낸다? 종합소득세. 그 다음 분류과세. 이거는 위의 소득이랑 합산을 안 합니다. 어쩌다 한번 생기는 소득이므로 따로 구분해서 과세한다. 그래서 합산하지 않고 구분해서 별도로 과세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 이해와 이해. 그러나 우리는 이해는 부동산과 관련이 없다고요. 시험은 뭐만 나온다? 양도소득. 요에만 출제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자와 납세 의무의 범위를 물어보네요. 자,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자, 인문 강의에서 거주자예요, 거주자. 자, 거주자 뜻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장에 가면 거주자니, 거주자가 벌었는지
비거주자가 벌었는지 반드시 용어를 정리해야 됩니다. 자, 거주자는 누구다? 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그 다음 과세기간 1년이죠? 1년 동안 숫자 6개월 이상 하면 안 돼요. 국제화 기준에 따라 날짜를 따져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 거소는 거주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거주자의 정의는 국내에 주소가 있으면 무조건 거주자다. 주소가 없더라도 1년 동안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다. 그럼 비거주자는 뭐다? 거주자가 아닌 개인. 고로 거주자는 외국인도 거주자가 될 수가 있다. 국적을 불문합니다. 외국인도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뭐다? 주소가 있으면 거주자. 주소가 없더라도 183일 이상 거소하는 장소가 있으면 거주자가 되고 아닌 자를 비거주자. 자, 그 다음 납세 의무 범위입니다. 자, 거주자는 국내 소득도 과세하고 국외 소득, 모든 원천 소득에 대해서 납세 의무를 진다. 이거를 뭐라 그런다? 무제한 납세 의무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거주자는 국내 거를 벌어도 과세하고 국외 거를 벌어도 과세한다. 대표적으로 뭐다? 손흥민. 자, 손흥민은 거주자예요. 그럼 축구에서 돈을 벌고 있죠? 그럼 그 나라에서 소득세를 납부합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와서도 소득세를 납부합니다. 그래서 거주자는 국내 것도 과세하고 국외 것도 과세하면 이중과세죠? 이중과세니까 국외에서 소득세를 납부했다면 국내 거를 계산할 때는 차감하고 계산을 해줍니다. 자, 결국 거주자는 국내 국외 모든 소득 무제한 납세의무자입니다. 그러나 비자가 들어갔어요. 비거주자는 국내 것만 하나여 제한을 뒀다. 제한 납세의무자다. 고로 비거주자는 국외 거는 납세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비거주자는 국내 소득에 대해서만 하나여 제한을 뒀어요. 납세 의무를 진다. 있다. 그러나 비자가 들어갔다. 국외 거는 납세 의무가 없다. 이 지문 조심해야 돼요. 왜 국외 거는 없을까요? 우리가 몰라. 예를 들어서 푸틴. 우리의 입장, 푸틴은 비거주잖아. 그럼 우리가 이거는 몰라. 왜? 푸틴이 지 나라 소득 얼만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비거주자는 포인트가 뭐다? 국내. 납세 의무를 진다. 국외는 우리가 모르므로 납세할 의무가 없다. 그러나 거주자는 우리가 다 알죠? 국내, 국외 모든 소득에 대해서 납세할 의무가 있다. 자, 이렇게 해서 납세 의무자 그리고 범위를 설명했네요. 자, 그 다음 세금은 어디다 신고 납부할 것인가? 납세지로 들어갑니다. 납세지. 자, 납세지. 자, 거주자. 드디어 나왔어요. 거주자. 자, 거주자의 납세지는 거주자가 누구라 그랬어요? 주소가 있잖아. 그러니까 납세지는 항상 뭐다? 주소지로 간다. 근데 주소가 없어. 그럼 주소가 없더라도 거소를 둔 개인 183일 이상. 그럼 주소가 없을 때는 거소지란 단어가 등장합니다. 거소지로 한다. 거소. 거주자. 항상 거주자는 주소가 있으므로 주소지. 주소가 없다.
그럴 때는 어떤 단어가 등장한다. 거주하는 장소, 거소지. 자, 빗자가 들어가면 조심해야 돼요. 빗자가 들어가면 조심해야 된다. 비거주자. 나 비거주자는 주소가 없잖아.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개인이잖아. 그럼 주소가 없으니까 납세지는 사업하는 자는 어디로 간다? 소재지로 간다. 사업장 소재지입니다. 사업하는 자. 근데 사업을 안 하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급여를 받는 셀러리맨. 그럼 셀러리맨은 뭐다? 사업장이 없잖아.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어떻게 들어간다? 국내 사업장이 없는 경우는 원천소득이 발생한 장소가 납세지다. 월급 받는 장소. 결국 비거주자는 주소지를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사업자는 소재지. 사업을 아니한 분은 원천소득이 발생한 장소. 그러나 거주자는 주소지. 없을 때는 거소지. 그래서 거주자와 비거주자, 납세지를 헷갈리면 안 된다. 자, 그래서 원칙은 뭐다? 거주자죠? 주소지다. 아무런 말이 없을 때는 거주자의 주소지 담당은 뭐다? 관할세무서. 그리고 소득세는 스스로 알아서 신고 납부하죠? 그래서 신고 납세 제도가 있다. 스스로 과표와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조세이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사기 부정, 부당하게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과세권자가 추계, 조세에서 결정. 포인트가 뭐다? 소득세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말일까지 스스로 알아서 신고도 하고 납부하면 끝나. 근데 신고를 안 해. 또는 사기 부정, 부당하게 신고를 해. 이럴 때는 정부가 과세권자가 조사를 하여 소득세를 결정한다. 자, 그 다음 4번. 자, 이 용어는 꼭 알아야 돼. 소득세는 어떤 용어가 존재한다. 과세기간. 소득세를 과세할 기간은 1년이다. 1년 단위로 세금을 매깁니다. 그래서 과세기간이 뭐다? 모든 과세기간은 과세표준 계산의 기초가 되는 시간적 단위. 몇 년? 1년. 과세표준 계산의 기초가 되는 시간적 단위를 말한다. 1년. 그래서 과세기간 원칙 1년이에요. 이렇게. 근데 1년을 안 쓰는 경우가 딱 두 가지가 있어. 거주자가 사망했잖아. 그럼 죽었지. 사람이 없어졌죠? 그러면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 절대 12월 말하면 오답이에요. 거주자가 출국해. 그럼 비거주자잖아. 그럼 사람이 날아갔죠, 하늘로? 그럼 비거주자도 1월 1일부터는 똑같죠. 출국한 날까지 12월 말까지를 안 쓴다. 그러나 원칙은 12월 말. 과세기간 1년 단위로 세금을 매깁니다. 그러나 사망하거나 출국하면은 12월 말일을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사망한 날, 출국한 날까지. 자, 과세관할. 항상 국세는 과세관할의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당연히 과세하고 국세니까. 자, 이렇게 해서 소득세 개요를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이제 드디어 뭘로 들어간다? 양도소득세로 들어갑니다. 자, 가장 많이 출제되는 부분. 양도소득세는 평균적으로 5가지.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하다 보면 양도소득세가 범위가 넓어요. 좀 어렵게 느끼는 부분이다. 그렇지만 충분히 할 수 있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아까 설명드렸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부동산 등을 열거된 부동산 등을 양도하고 벌었을 때 내는 세금. 이거는 어쩌다 한번 파는 거니까 사업성이 있다 없다? 없다. 투기 방지를 위해서 만든 세금이라고 그랬어요. 자, 양도소득세 의의로 들어갑니다. 자, 뭐를 양도해야 될까? 열거된 거. 열거주에 항상 열거된 거를 팔아야 됩니다. 자, 그럼 복습 한번 해볼까요? 취득세는 무엇을 취득했을 때 과세 대상이 된다고 그랬어요? 열거된 거 14개. 하나는 토지 건물, 부동산. 그 다음 부동산에 준하는 것 5개 있었잖아요.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 임목. 그리고 각종 권리,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그 다음 각종 권리, 회원권, 곤, 종, 승, 요. 이렇게 14개. 그 다음 재산세 과세 대상은 몇 개다? 5개. 5손가락. 토, 건, 주, 선, 당. 재산세. 토가 뭐다? 토지. 건이 건축물. 토, 건, 주가 뭐다? 주택. 토, 건, 선항. 선이 뭐다? 선박. 나머지는 항공기. 그 다음 양도소득세도 뭐다? 열거된 거 뒤에서 배워요. 토지, 건물 등의 양도로 인해서 발생하는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한다. 등. 이 등까지 알아야 됩니다. 열거된 거 뒤에서 배워요. 따라서 양도소득세란 부동산 또는 주식 등을 보유하다가 팔죠. 보유이익 내지 불로소득입니다. 자본이익이 양도라는 유통과정을 거쳐서 실현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다. 그래서 보유했던 거를 뭐다? 팔면서 유통과정입니다. 이러한 성격의 소득을 발생하는 횟수가 뭐다? 계속적, 반복적 여부에 따라 과세하면 종합소득, 대표적으로 사업소득이고 자, 어쩌다 한번 일시적, 우발적, 어쩌다 한번 파는 거는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구분하여 과세하게 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양도소득이라 그런다. 그럼 여기에서 유통과정이란 용어를 좀 알아둘 필요가 없어. 유통과정. 자, 우리가 부동산 세금은 뭐를 배운다? 취득할 때 내는 세금. 취득 단계. 가지고 있을 때 보유 단계. 그 다음 양도 단계. 이렇게 3가지로 구분하죠. 부동산 세법은 사고, 가지고, 팔고, 처분하고. 그럼 취득 단계에서 과세하는 세금은 소유권 취득은 무슨 세금 내요? 취득세. 이렇게 소유권 취득해서 등기할 때는 취득세를 납부를 해야죠. 그 다음 소유권이 아닌 거를 등기할 때 전세권 취득, 저당권 취득은 등록면허세를 납부한다 그랬잖아요. 2개. 그 다음 가지고 있을 때 1차적으로 재산세. 또 하나 뭐가 있어요? 기준 금액을 초과할 때 아까 했죠? 주택은 9억 초과, 1주택자는 12억 초과, 초과분은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돼.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양도할 때, 자, 드디어 나왔어요. 양도소득세는 사업과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사업과 관련이 없으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고, 이거 어쩌다 한번 파는 거.
그러나 부동산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팔아. 이건 사업이잖아. 사업성이 있는 거는 양도소득세를 내는 게 아니라 무슨 세금을 낸다? 종합소득세. 그래서 어쩌다 한번 팔고 돈을 버는 거는 투기 방지를 위해서 양도소득세, 사업과 무관합니다. 그러나 계속적 반복적으로 파는 거는 사업성이죠. 이거는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종합소득세를 냅니다. 그럼 우리가 배우는 세목 6개, 2개, 2개, 2개. 그럼 이해는 한 번 내는 세금입니다. 원칙. 그러나 보유 단계는 매년 내는 세금이에요. 매년 내는 세금이다. 그리고 6개를 뭐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지방세, 국세. 그럼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걷어가는 지방세, 재산세, 지방세, 종부세는 세무서에서 걷어가는 국세. 그럼 이에도 국세, 항상 입문 과정에서 6개, 3가지는 뭐다? 지방세, 3가지는 세무서와 관련이 있는 국세, 기본이에요. 자, 그래서 유통과정, 즉 이거를 줄여서 유통세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고, 팔고 이거를 뭐라 그런다? 유통과세라 그래. 줄여서 유통세. 사고, 팔고. 즉 유통이란 단어는 뭐다? 이전. 부동산을 취득했다. 이전 받았을 때 취득세, 유통세. 이전시키는 거는 뭐다? 양도세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취득 단계와 양도 단계에서 부과하는 세금을 4글자로 유통세, 과세, 3글자로 유통세. 그래서 양도소득세는 유통 과정을 통해서 이익이 실현되죠. 발생하는 소득에 있어서 과세한다. 그럼 보유 단계는 매년 내는 세금이죠. 매년 내는 세금이니까 이거를 뭐라 그래요? 보유 단계. 보유 단계에서 과세한다. 보유 단계에서 과세하니까 3글자로 줄여서 뭐라 그런다? 보유세.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2가지를 뭐라 그런다? 유통세. 매년 내는 보유 단계에서 과세하는 세금을 우리는 보유세라고 얘기를 한다. 용어 정리 끝났죠? 자, 양도세 특징. 양도소득세는 개인입니다. 부동산 등. 그래서 등기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이런 거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실질과세 원칙입니다. 그래서 세법은 사실관계를 따지는 법이에요. 사실주의, 실질주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다? 토지, 원칙은 등기되고 팔아야죠. 등기되고 팔아도 과세 대상이 되죠. 근데 미등기로 양도했어. 미등기로 양도하더라도 토지를, 그럼 실질이 토지잖아. 실질이 토지이므로 뭐다? 과세 대상이 된다는 뜻입니다. 등기등록 관계없이 그 자산이 어떤 말만 들어가면 소유권이 사실상 이전되면 과세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미등기로 팔았다. 등기 등록 관계없이 그 자산이 포인트가 뭐다? 사실상 이전될 때 과세하는 세금이다. 자, 그리고 양도소득세는 사실상 이전하되 반드시 대가를 받아야 돼요. 대가를 받는 거를 유상이전이다. 과세한다. 그럼 무상은 조심해야죠. 무상이전은 무슨 세금을 과세할까요? 살아생전에 받으면 증여세.
사망에서 받으면 상속세를 과세한다. 그래서 양도세는 포인트가 뭐다? 유상 이전. 무상에 속으면 안 돼요. 무상은 증여세를 납부하고 돌아가셨을 때는 상속세를 납부하는 게 원칙이다. 그리고 3번 양도소득세는 어쩌다 한번 파는 거죠. 포인트가 사업상이 없다. 10년 만에 땅 팔았다. 10년 만에 건물 팔았다. 사업성이 없다. 일시적, 비반복적, 우발적인 양도입니다. 이럴 때 과세하는 세금이다. 계속적, 반복적은 사업소득이라 그랬죠. 종합소득세. 그리고 양도소득세는 다른 소득, 다른 소득과는 합산하지 아니하고 뭐라 그랬어요? 구분하고 이런 거를 분류과세다. 양도세만 따로 과세합니다. 그 다음 자, 양도소득세는 열거된 자산을 양도해야 돼요. 열거한 자산을 양도해서 벌었다. 발생하는 소득세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무슨 주의다? 열거주의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뭐를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것인가? 이제 열거주의로 들어갑니다. 자, 과세 대상. 취득세 과세 대상은 14개, 재산세 과세 대상은 5손가락, 토, 건, 주, 선항. 그럼 양도세 과세 대상은 뭘까? 자, 열거주의. 원칙으로 열거된 거. 따라서 양도소득세는 과세 대상 물건은 다음에 열거된 재산 또는 권리도 있어요.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를 과세 대상으로 한다. 열거주의입니다. 열거주의. 열거주의. 그럼 일단은 큰 틀이 부동산. 큰 틀이 부동산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다? 두 번째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 큰 틀을 먼저 봐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가 나올까요? 기타 자산. 기타 소득이 아니에요. 이름을 잘 봐야 돼. 기타 자산. 그리고 네 번째는 주식 또는 지분이라고도 얘기하죠. 그리고 여섯 번째는 파생상품, 신탁 수익권이 있다. 열거된 거. 토탈 6개입니다. 이게 양도세 과세 대상이다. 6개. 이거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이번 34회 때 시험에도 출제가 됐습니다. 이거 왜 출제할까요? 점수 주려고. 그래서 양도소득세를 공부할 때는 뭐다? 과세 대상은 알고 시험장에 오란 뜻입니다. 그래서 과세 대상, 이게 돼야 양도소득세를 할 수 있다. 수없이 출제된 부분입니다. 자, 그럼 이제 부동산으로 들어갑니다. 부동산. 자, 잠시 쉬었다 하죠. 이거 쭉 설명하다 보면 1시간 지나요. 자, 잠시 쉬었다가 진행합니다.